잘 나오네요. 네. 네, 55쪽 내용은 오행의 이루 종류 및 속성 일람표라고 해놨습니다. 소속표. 그죠? 지금까지 잘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제 여기 이제 각 오행에 이제 다 줄 세워놓은 겁니다. 그냥 줄 세우는 거. 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아니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늘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이렇게 이제 항상 네모로 여러 그리죠. 네모로 그리는데 여기는 항상 목을 그리고 항상 일정하게 똑같습니다. 그죠? 목화, 금, 수로 그리지 않습니까? 그죠? 수는 방위로는 북쪽이라 했고 여기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하는 이쪽은 동쪽, 해 뜨는 쪽이 동쪽이고 그죠? 이쪽은 따뜻한 나라 남쪽이고 해 떨어지는 깨끗한 서쪽이고 방위 그죠?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 네모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목 밑에는 그냥 나무라고 해놨어요. 물질적으로 물상 나무 한자로 나무에 이제 의문을 썼기 때문에 나무라고 하는데 이 목의 성정은 나무가 쭉 자라는 것과 같은 성정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나무의 형상을 띱니다. 그냥 목은 나무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화는 그 이제 이 불이라고 되어 있죠. 불 그죠? 불화자니까 당연히 불. 근데 이 화의 성정도 이 밝다 낮이잖아요. 아침이고 낮이고 하루로 보면은 여기 이제 아침에 시작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고 여기 이제 밝은 낮이 되고 여기는 또 오후 저녁으로 가고 그죠? 오후에서 저녁으로 가고 여기는 이제 이 밤이죠. 어두운 해진 밤이 되고 하루에 이런 이 오행적으로 다 구분되어 있는데 그래서 화는 밝다, 불, 밝다. 그래서 이제 이 빛을 말하기도 하고 빛, 다음에 불을 말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금으로 넘어가면 금은 저기 쇠로 해놨죠. 쇠금자를 썼으니까 쇠. 그다음에 바위 뭐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하고 또 자연에서는 또 가을에 여기 위치적으로 또 가을이니까 그죠? 가을에 설이 내는 설이 있을 이런 걸 뜻하기도 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수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그죠?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지혜롭게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 이러한 구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뭐 토의 오행은 토는 항상 위치적으로 중앙입니다. 중앙. 토는 항상 이 중앙을 말하다. 그죠? 북쪽이 어딥니까? 북쪽 옛날 같으면 여기서 보면 북쪽은 저 위에 황제가 있는 곳. 그죠? 또는 죽어서 가는 곳. 북망산천. 그죠? 그쪽에서 보면 어쩌면 여기는 자주 이쪽에는 어떻습니까? 봄이 되니까 겨울에서 봄이 되니까 온 천지가 푸른색, 녹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목의 색상은 푸른색, 청록색이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주작이라 해요, 주작. 그죠? 밝다, 붉은 색깔 말하고, 화의 색상은. 그 다음에 토는 중앙이니까 토는 또 흙이라 말하죠. 흙을 말하는데, 토는 그래서 황토색을 말한다. 그런 색깔을. 금은 서쪽에 깔끔하다, 깨끗하다라는 그런 흰색을 말합니다. 백색, 흰색을 말하고 북은 당연히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북망상천에 죽어서 가는 곳 검은색, 그죠? 자, 우리가 저 풍수를 배우시는 분들은 자청용 우백 그거 보셨잖아요. 주작현무. 금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금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좌청룡 푸른색이죠. 우 백호 흰색이죠. 블루색 주작 현무 요 모양입니다. 오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이제 요 다 각각이 소속돼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요 말씀드리는 거는 그다음에 쭉 밑에 내려오니까 숫자 각각의 음과 양이 있다. 각 오행의 음양이 다 있잖아요. 각 오행의 음과 양과 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음양이 다 있다.
양과 음이 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밑에 수리 오행 수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해놨는 거는 요거는 여기에서는 지금 언급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내가 조금 더 이따가 나중에 다시 요걸 말씀드릴 시간이 따로 있을 텐데, 요거는 우리 이사방이 볼 때 이제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거고, 지금 여기 명리에서는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명리에서는 약간 제외된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 필요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내용을 실어놨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밑에 10개의 천간이 각각 오행의 양과 음으로 양과 음으로 배속되어 있는 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죠? 이걸 했는 내용이고, 그 다음 지지에 인묘, 지는 토로 가고, 사오, 미는 또 토로 가죠. 항상 관절기니까. 그 다음에 금에서도 신유, 술 또 토로 가고, 겨울에 해자, 축이 또 토로, 오행으로 토로 배속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여기서 오음이라고 나옵니다. 오음. 오음은 목은 기억하고 해놨죠. 요거는 오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화는 타라. 그 다음에 이영은 그 다음에 시옷 이런 걸 말하다. 그죠? 그러면 이영 여기는 이영 시옷을 말하다. 여기 자음으로 요래 배속되어 있는데, 요 내용이 뭐냐면 여기 자음을 가지고 이름 지을 때 사용되는 겁니다. 이름 지을 때. 오행이, 그럼 목의 오행은 기억이란 것과 기억이란 것이 여기에 이제 소속돼 있고, 요 내용은 제가 책에 만들어낸 근거는 말씀드렸지만은 세종대왕 해례보이라는 책에, 거기 이제 몇 년 한참 됐지만은 그게 이제 발견되면서 그 안에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이. 그런데 기존에 이제 성명학을 따로 공부하셨거나 명리학을 또 따로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토와 수가 좀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아신 걸 따로 보시면 요 토에 이영희엇이 있었고, 수에 미음하고 비읍하고 피읍이 따로 소속돼 있었어요.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책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이렇게 바로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놔도 그 당시에도 벌써 이런 얘기가 왈가왈부 있었거든요. 상당히 그래 있는데 정립이 되지 않았고,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정립했었습니다. 했는데 또 과거에서 해오던 그런 또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아직도 토가 이응희엇으로 사용을 하거나 또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좀 다릅니다. 지금 이게 맞다라는 거 분명히 이거는 근거에 의한 거니까, 학문은 근거에 의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잘못돼 사용돼 왔다 하더라도 근거가 밝혀지면 그 잘못을 다시 수정해서 고쳐 나가야 되죠. 그런 점에서 이게 맞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요것들이 전부 다 배속돼, 여기 가까이 소속돼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목의 에너지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럼 그 목의 에너지를 채워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목의 에너지를 써라, 사용해라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목의 에너지를 어떻게 쓰냐는 거죠. 어떻게 목의 에너지가 뭔데 어떻게 쓰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의 에너지는 시작하는 에너지니까, 그죠? 내가 항상 시작하는 에너지니까, 예. 시작하는 기운, 시작하는 에너지, 목의 에너지가 만약에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없으니까 그 에너지가 시작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시작할 줄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작할 줄은 몰라.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한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시작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그 사람한테는 충족시켜라라는 거거든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라는 거죠. 그럼 시작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라도 네가 해봐라. 정 안 되겠거든. 너는 시작 못하면 다른 잘 시작하는 사람과 같이 해라라는 거고요. 그 대신 써야 되는 거죠. 또는 네가 그 에너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네한테는 또 다른 어떤 굉장히 이익을 만들어질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라거든요. 그럼 그걸 쓰는 에너지는
이름에 요런 자음이 들어가는 이름으로 바꿔도 보고 그렇게 용도 써보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청록색, 푸른색의 옷도 입어보고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무의 성적을 띤 이런 것도 팔찌에다 끼워보고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활용함으로 인해서 목의 에너지를 보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시기적으로는 어떤 방향은 동쪽이고 시기적으로는 아침때의 시간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목화토금수 오행에 세로로 줄 쫙 세워 놓은 것들은 그 오행과 다 관련 있는 것들. 그죠? 그 오행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 혹시 제가 더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갈 것 같아서 시간대는 이미 아시죠? 지금 기초 과정이니까 시간대, 목의 시간대, 아침 시간, 지금 2시간씩 우리가 이 하루에 2시간씩 해서 지금 12단위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자시부터 해서. 제가 이 자시죠, 자시. 자시는 자정을 말하죠, 자정. 하루가 넘어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밤의 시간은 해자축입니다, 해. 해자축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의 시간이고, 반대로 낮의 시간은 언제 정오가 있죠, 정오. 옷이 정오. 그래 자오. 그죠? 그 다음에 한낮의 시간은 사시부터 시작해서 사오미 또는 사달, 오달, 미달, 사오미 여름의 구간이죠. 그 다음에 아침의 구간은 봄의 구간, 목의 구간, 아침의 구간은 사람이 깨어나는 인, 묘, 진 시간을 아침 시간이라 하고 반대로 저녁 오후에 넘어가면은 미시에서 넘어가면 신, 유, 술의 시간으로 넘어가는데 자정이라 하면 시간이 밤에 11시 반부터 12시 반을 우리가 이 자정이라 하면 지금 12시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제적인 여기 명리학적 우리 여기에서는 자정을 12시 반으로 합니다. 12시 반입니다. 그 다음에 12시 반에서 1시 30분 간단하게 정확히 한 반 단위로 하겠습니다. 요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가 자시예요. 우리 2시간 더. 그 다음에 1시 반에서 그러면 2시간 하면 3시 30분까지가 축시예요. 그래서 축시에는 이 시간에는 짐승들이 깨어나고 사람 아직 자는 시간이죠. 새벽이고. 그 다음에 동이 트면서 3시 반부터 그러니까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가 사람이 일어나는 시작하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인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5시 반에서 7시 반까지가 또 2시간 해서 묘시에 해당되고 7시 반에서 9시 30분까지가 진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시간대가 이제 아침이야. 요 진시라 하면 어떻습니까? 진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보면 계절적으로도 환절기라 했고, 그죠? 여기서 요리 넘어가는 시간대. 하루에는 어떻습니까? 아침에서 낮으로 넘어가는 시간. 집에서 나와서 출근해서 활동하기 전 단계, 요런 단계는 이 글자들이. 그럼 사시는 또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죠. 여기 또 정오는 요거 그대로죠. 그러면 11시 반에서 12시 반이 정오의 시간. 우리 12시 땡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 지나서 1시 30분까지고 미시는 또 3시 30분까지고 2시까지. 오후로 넘어갑니다. 그죠? 오후로 넘어가면 3시 반에서 5시 30분까지가 신시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이 뭐시죠? 지금 3시 15분입니다. 그죠? 3시 15분이면 어디? 여기 속하죠. 지금 요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전부 시간이 미시다라는 거죠.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2, 3, 4, 5, 6, 7. 7월에 태어난 아이는 미달에 태어났다라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5시 반에서 7시 30분까지는 유시. 그 다음에 술시는
7시 반에서 9시 30분까지가 술시다. 술시. 상당히 의미 있죠, 술시. 그죠? 술시. 딱 술시예요, 사실. 그죠? 딱 술시가 그 술시라는 말입니다. 그다음 9시 완전히 이제 밤으로 넘어가죠.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잠자야 될 시간입니다 하고 옛날에 방송하고 안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9시 반에서 회시는 2시간에서 11시 반까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 11시 반에서 아니 뭐 잘못된 것다. 아 맞네.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가 이 자시고 시간이 이렇게 확실히 그죠? 딱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요때의 낮의 시간은 괜찮습니다. 낮의 시간에는 어차피 요 시간대 자시의 시간은 여기 자시에서 12시 반이 지나야 새로운 아침에 자시가 되고 자시이지만은 아침 조자를 써서 조자시가 되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하루 전날이에요. 하루 전날이거 따지고 보면. 그래서 야자시라고 한다 말입니다. 이 밤에 가장 늦은 시간이죠. 그 하루에 가장 늦은 시간이다. 만약에 자, 어제 날짜로 보면 어제가 8일, 9일인가요? 어제 그러면 7월 9일입니다. 7월 9일 날, 그래 어제 날짜로 7월 9일 날 이 자시에 태어났어. 7월 9일 날 자시에 태어났어요. 7월 9일 날 자시면 어디입니까? 이미 오늘이 10일이에요. 자, 어제니까 이미 여기죠. 여기에 해당된다 말이에요. 여기 이제 7월 9일, 여기는 7월 8일. 이미 어제 거니까. 자, 오늘은 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7월 10일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자시에 태어났어. 오늘 자시에 태어났어. 여기죠. 그렇잖아요. 자시라 하면 이 통틀어서 자시라 하지만 12시 반 이전에는 전자시, 야자시예요. 하루 전에 거. 날짜를 따지고 보면 오늘 7월 10일 날 자시에 태어나서 하면 정확히 말하면은 요 시간대. 요 시간대라면은 요거는 7월 9일이 된단 말입니다. 전날이거든요. 이해가 조금 안 되세요? 굳이 밤에 되죠. 그렇죠. 밤, 예. 요거는 전날이니까 야자시가 되고. 그러면, 자, 요때 되면 야자시라 하는데, 요건 또 그럼 아침 조자시가 되잖아요. 그럼 생일을 어떻게 달라? 날짜가. 생일이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병원에서도 미리 딱 태어난 시간도 딱딱 적어가 주잖아요. 그래서 생일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배웠으니까 이제. 그죠? 생일은 날짜가 하면 안 됩니까? 예? 날짜로. 날짜? 야자시, 조자시, 갈 필요 없이 생일은 그래. 12시 기준에 해가 이쪽은 7월 9일, 저쪽은 7월 10일 이라고 돼. 근데 제가 명리학을 이제 가르치니까 명리학을 배우신 선생님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그 기준점을. 그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이런 얘기 나올 수 혹시 나오면 그 정확하게 명확하게 잣대를 그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생일이 하루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또 볼게요.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올해는 3일이 입춘이 있는 날입니다. 2월 2일 이 사이에 태어나면 올해가 을사년이죠. 을사년이다. 작년에는 뭡니까? 을전이니까 갑이고 사전에는 진이죠. 여기 태어나면 2025년도 1월에서 2월 달 요때 태어난 사람은 이 사람은 무슨 띠입니까? 무슨 띠겠어요?
기준점이 뭐라 해서 기준점이 분명히 있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래도 한 12월 달 초 동지 지나고 나면 막 이 겨울 때부터 이야기 막 나옵니다. 분분합니다. 특히 이제 중앙의 정치권에서 방송권에서 막 이야기 분분할 텐데 내년에는 요거 다음에는 병이죠, 병. 요거 다음에는 병5년이 되는데 미리 12월쯤 가면 10월쯤 가면 내년에 병5년이 어떻고 저떻고 붉은 말이 어떻고 저떻고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요 기간에는 요 뒤의 기준은 입춘을 기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춘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입춘이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는 2월 3일 날 뭐 11시 몇 분 하는 데도 있었고 그다음 오후 4시인가 5시 몇 분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입춘 날 입춘 시가 있습니다. 그게 지나야 해당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만세력 기준하면 만세력 기준 이 60갑자는 전부 만세력 기준이거든요. 이것도 만세력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분명히 있다. 이 기준점을 분명히 아시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때 태어난 아이들도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네 무슨 띠 하면 뱀띠, 푸른뱀, 꽃뱀 이런 얘기 해요. 을사년이라고. 그건 아니죠. 엄격히 만세력 딱 집어넣으면 안 나옵니다. 요 갑진으로 나온 거죠. 그죠? 근데 그 호석이 새 얹을 때 예. 전부 양력 기준에가 많이 얹거든요. 양력 예. 양력 기준에. 예. 그 양력 기준 해버리면은 예. 어차피 원래 을사년이 돼버리고 예. 뱀띠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나중에 사주만 볼 때 음력을 예. 넣어가지고 예. 음력을 넣어서 보는 거지. 음력을 넣어서가 아니고 양력으로 하나, 음력으로 하나. 맞습니까? 예. 입춘 날을 모든 입춘 기준하니까 절기가 양력이니까. 그죠? 예. 그래 하는 거. 음력으로 한다 하더라도 음력이 그 해 당년도 입춘이 지나지 않으면 그죠?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 연의 개념으로 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띠는 무조건 입춘이 지나야 된다. 그 기준점이. 일반적으로 이때 생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그걸 알고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명리학을 제대로 정확히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은 생일은 이때지만은 양력 생일 이때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 띠는 용띠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달라진다. 기준점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 명리학을 이제 배우셨으니까 기준 아셔야 된다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 그래서 55쪽에 있는 내용들은 쭉 밑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요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뭐냐면 여기다가 수가 들어 수. 여기 보면 뭐 오행 수란 수리라는 게 있죠. 수오행이라고 해가지고 목에는 3과 8이 있고 그죠? 화에는 2, 7이 있죠. 그 다음에 토에는 5와 이제 10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금에는 4와 9가 들어가 있죠. 수에는 1과 6이 들어가 있습니다. 1과 6이 들어가 있는데 요 숫자들은 제가 지난번에 내 말씀 드렸나 모르겠다. 여기 있는 나와 숫자들은 좀 하도낙서에 의한 이 명리학의 가장 근원처 또는 이 문명의 가장 근원처 하도낙서에 나와 있는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분명히 숫자의 3과 8은 목의 에너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2와 7은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에요. 2, 7은 화의 에너지다. 그 다음에 5와 10은 또 토의 에너지고 4와 9는 금의 에너지고 그죠? 1, 6은 북수의 에너지다. 자, 그럼 다시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의 에너지나 수의 에너지가 부족, 그럼 수, 목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충해야 된다. 그러면 색은 검은색, 청록색, 그죠? 오행적으로는 수, 목, 그 다음에 숫자로는 3, 8, 1, 6 이러한 것들로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오행의 기운들을 보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 다음 또 이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음이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그죠? 이렇게 한다.
라는 걸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면 뭐 오장육부 뭐 질환 이런 게 있습니다. 간에 해당되는 간이 아니라 목에 해당되는 또 장기는 목에 에너지에 해당되는 장기는 오장에서는 간장, 쓸개 그래서 간, 담이 해당되고 그다음에 화는 어떻습니까? 화에는 심장하고 소장, 심소 이걸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토는 중앙이니까 비위 중앙에 소화기계를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금은 가을이니까 폐, 대장. 그래서 가을에 호흡기계 감기가 많이 걸리죠. 가을에 폐, 대장. 그다음에 수는 이 신장, 방광 이런 쪽에 자궁, 생식기 쪽으로 이 관계가 있다. 그래서 목의 부위가 상당히 그 기운이 약하다. 내 명에서 목의 기운이 상당히 약한데 외압에 의해서 상당히 그 위태롭다. 바둑판에 아다리처럼 돼 있더라. 내 명에. 이렇게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굉장히 그 간에 목이니까 간 또는 설계에 에너지가 굉장히 약하다. 그런데 외압에 의해서 또다시 그 오행을 충을 받거나 압력을 받으면은 그러면 그때는 그 약한 장기가 드러날 것이다. 병으로. 그러면 이제 언제쯤 우리 장기가 태어난 명에 보면 이 사람은 어느 오행의 기운이 약하다라고 하면 이미 오장육부의 어느 장기가 약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언제쯤에 또 그러면 이 위치에 내가 좀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나옵니다. 대운의 모든 흐름에 의해서 외압에 의해서 또 충을 받거나 위태로울 때,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보고 자기 건강이 만약에 명예 내가 좀 지나치게 퇴고한 게 있고 또는 약한 게 있으면은 중용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분명히 그 약한 오행에 그쪽에 장기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질문도 있어요. 목이 없다라고 하면 3과 8을 많이 활용하라. 예, 맞습니다. 예. 목이 없다라고 하면 목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각각이 요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여기는 양의 우고 여기는 음의 권이지 않습니까? 그죠? 양권에 있는 내용들이 많더라. 명에서 8글자 중에 많다. 그러면 중용을 이루게 하려면 어느 게 있어야 됩니까? 음권에 있는 아들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음권은 두 가지 다단 말입니다. 그 두 가지 동시에 쓰면 우리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쓰면 자 금수를 예를 들어서 쓴다. 그럼 금수로 쓰면 옷은 어떤 색깔로? 흰색 또는 검은색, 그죠? 블랙 앤드 화이트, 그죠? 이런 게 맞고 또 그 방위로는 서쪽과 북방이 유리하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럼 숫자로는 아까 49, 16이 활용함에 유리하고 이런 것들이죠. 요래 활용한 대로 이름은 시옷, 지읒, 치읓이 들어가거나 이응, 히읗이 들어가는 거, 수키, 뭐 그죠? 정아,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활용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미 이름 지지는 것도 이제 반 이상 하셨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좀. 숫자 양음은 관계 없습니까? 뭐 4부 같으면 4는 짝이고 9는 볼수잖아요. 다시 제가 좀 양음이 양음 사구와 같은 수에 수 양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홀수가 양이에요. 홀수가 홀수가 양. 홀수가 예? 짝수가 아닙니까? 짝수가 음이에요. 짝수를 보통 양이라 해요. 자 볼게요. 이 제가 여기 왜 돼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10개가 들어. 10개. 이런 식으로. 자, 근데 1하고 6하고 위치가 어디 있냐면, 자, 요 가운데를 놓고 보면, 요래 3개씩 있죠. 자, 목은 38목이라 하잖아요. 38목이라 하면, 3이 앞에 있고 8이 뒤에 서거든요. 8이 뒤에 서고 27목인데 원래 이 숫자 내가 외우기를 2를 먼저 외우지 7이 양이에요. 7이 7. 그다음에 2가 원래 음이에요. 그다음에 4, 9도 막 9가 양이에요. 그다음에 4가 이제 음이 되는 거고 1 양이고 6이 음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거는 보급반에서 하는 거죠. 초급반은 우리 애들한테 강의 안 해주시죠? 초급이 기초과정입니다. 기초과정이 지금 기초과정 시간입니다. 가장 목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예 38 숫자로는 38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홀수 짝수 이거는 관계없이 그냥 막 씁니까?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은 그러면 자 정확히 말하면은 자 목이 그러면 인목도 있죠. 인목이 양목이잖아, 그지? 그다음 천간에는 간목도 있지. 그다음 묘목은 음이고 을목도 음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데 딱 하나만 쓰는 것도 정확히 쓰는 것도 괜찮죠. 요즘 뭐 암도 이거 뭡니까 표적치로 해갖고 이래 막 하는데 이래 쓰는 것도 좋죠. 아주 괜찮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쓰려고 하면 참 쓸 게 없습니다. 진짜로 이름을 지으려고 하면 여기서도 우리가 하잖아.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음이거든요. 점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버립니다. 활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목의 성정은 두루뭉실 목의 성정으로 그것이 좀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시면 아주 더 좋죠. 좋다. 그렇지만은 이제 되게 오행적으로만 봐도 좋다. 그래 오행을 이제 펴보면 이제 음량으로 해서 10개가 나오는데 그 10개의 음량이 이제 우리가 고급으로 넘어간다 하면 선생님 말씀처럼 고급으로 넘어가면 그 10개가 가별병정 무기경신 임계지만은 뭐가 붙는다? 십신이 붙는 거죠. 십신 비견급제 식신상관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그 십신이라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이다. 그래서 고래까지 가면 이제 이 중고급반에서 하는 얘기고 지금 여기까지 하는 거는 오행에 관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이런 오행에 소속돼 있더라. 그래서 활용하실 때는 이제 그 오행을 목 오행을 확 까디지 보니까 그 안에 숫자가 뭐 38이라는 것도 있고 색깔은 청록색이라는 것도 있고 또 자원으로는 뭐 기억도 있고 기억도 있고 이러더라. 그죠? 이런 것들이 그럼 그 에너지는 어느 방위는 어디 동쪽 시간적으로는 언제 새벽 아침 시간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걸 잘 활용을 하시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 드릴지 모르겠는데 천개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오행의 예를 들어 속성 일람표가 있는데 예. 이게 목화 토 금에 해당되는 이런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성정이라든지 이런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공부를 하시려면 외워야죠. 목은 3의 숫자, 8의 숫자다. 그렇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 예.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외우기 좀 유리할 수도 있도록 제가 그림을 이렇게 다 연계해서 목이란 거가 목이 왜 청록색이 됩니까? 누가 정해놨는데 이게 뭐 제가 이 질문하게 돼서 뭐가 누가 적어놨노 하면 그 책은 제가 만드는 건데 예? 책은 그 역사적으로 내려온 어떤 그 자료에 의해서 이 자료는 언제적에 있었다? 이미 공자적부터 있었다. 그 수천 년 전부터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음양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제가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유학이 났다가 없어졌다가 이래 하다가 나중에 송대에 와가지고 다시 주자학 거기서 새롭게 신유학이 부활하고 해서 점점 정립되고 내려오다가 이 자평 선생이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이 학문을 딱 정립을 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자평 명리학이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 그 책을 못 던지거든요. 여기 이거는 질문. 이거는 딱 고정된 거 아닙니까? 목의 성경이 되는 거는 3, 8이다. 그렇죠. 그다음 푸른색이다. 뭐 그렇죠. 한자이다. 뭐 비자이다. 예, 예?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저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태어난 시가 그 목 이제 목자가 들어있다 하면은 이게 저 목의 시간대. 예, 시간대 이게 오장육부에서 장기를 상징하는 그 뜻이 간장, 쓸개, 신령, 얼굴 이게 그럼 이게 뭐 좋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나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허로 구분하는 거죠. 허실로 구분하는 거죠. 좋은 거 아닙니까? 저거는 목의 시간대 예를 들어서 3, 8은 좋은 숫자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에 기운이 있으니까 목에 좋은 숫자다고 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예. 보면은 그런 얘기예요. 그 간장이다. 숫자. 목에 대한 오장교에는 간장이다. 그 예. 사람은 목의 시간대에 태어난 사람은 간장이 좋은 거다 이 말은. 자 이렇게 물론 그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목이 봄에 태어났으면 어떻습니까? 간목이나 목이 봄에 태어나면 강하죠. 목시에 태어났으면 임묘진 시에 태어나면 아주 강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좋은 거다. 중용을 이루기가 어렵잖아요. 그러잖아요. 봄에 태어난 사람은 이 봄을 잘 살리려고 하면 어느 때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태양이 있을 때 해야 야가 자랄 거 아닙니까? 맞지? 그렇죠. 사오미.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오장육부는 자 목은 간담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간담이 봄에 태어나면 그러면 목이란 우리 갑과 을을 얘기하는 거죠. 목이 봄에 태어났어. 봄은 언제? 임묘진 때에. 그러면 목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목이 여기까지만 하면 그러면 목이 강하면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장기는 강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 부위에 간담은 허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다다 지나다 이런데 봄에 태어난도 또 임묘진 시간에 태어났어. 그럼 어디서입니까? 중용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한쪽 퇴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럼 목이 퇴과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장기가 지나친 실로 인해서 그러면 지나친 실은 어떻습니까? 간경화, 간암, 허하다면 그 부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좋다 했는데 왜 강경? 중용이 좋은 거지. 지나치면 퇴과한 거는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퇴과하면 좋지 않다는 거지. 이들 좋은 게 그렇죠. 목달에 태어났으면 이 목을 잘 되려고 하면 나무를 키워주려고 하면 언제 태양이 있는 시간에 놔야죠. 요게 오행의 상생하는 관계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목이 봄에 태어났는데 또 그 시간대에 태어나면 퇴과하겠죠. 지나치단 말입니다. 그 에너지가. 그 지나치면 그 해당되는 부위 장기가 실하다. 허실. 한의원에 가보셨죠? 허정, 실정으로 구분하거든요. 그래, 실한 게 바로 위장이 실하면은 잘 체하고, 그 다음에 허하면 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런 거예요. 간이 실하다. 간 딱딱해지는 거죠. 간이 허하다. 기능 저하죠. 그래, 허실로. 이런 게 이제 그 에너지가 퇴과한 거는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그 퇴과함으로 인해서 다른 장기에까지 위협을 가하거든요. 지 본래의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중용적인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너무 강하니까 그걸 좀 약화시키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볼 보완하는 걸 어떻게 하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나치게 이게 강해 또. 그지? 지나치게 강하면 이쪽에 양의 것이 강하잖아요. 그럼 강하면 어느 것을 써야 되는 거죠? 어느 것을 써야죠. 그 방법을 이름을 그렇게
맞춰놓는다든지. 그렇죠. 이름을 개명을 한다든지 숫자를 그렇게 쓴다든지. 그래서 선생님 옷을 속에 붙는 옷을 말하거든요. 옷을 겉에 입는 옷도 괜찮은데 속에 붙는 옷을 하얀 반스를 입고 검은 반스를 입는다든지 이런 말씀이에요.